도대체 어떻게 해야 건강하게 젊음을 유지하며 장수할 수 있을까? 지금까지 건강과 장수, 안티에이징을 위한 수많은 식사법이 소개되었다. 그러나 최근 의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음식의 내용을 제한하기보다 먹지 않는 시간을 늘리는 것에 좀 더 주목하고 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식사법은 2016년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한 자가 포식 연구를 기본으로 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정해진 공복의 시간을 만들면 과식이 불러오는 해를 제거하고 노화나 식생활로 인한 손상을 리셋할 수 있으며 자가 포식이 활성화되어 몸이 안에서부터 생기를 찾아 되살아난다. 게다가 이 식사법은 누구나 간단히 실천할 수 있고 바로 효과를 경험할 수 있다. 암과 치매, 당뇨병과 고혈압 등의 질병 예방에도 도움이 되는 바로 기적의 식사법인 것이다. 안녕하세요. 책 읽는 여우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공복 최고의 약입니다.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등의 생활습관병이 전문인 의학 박사이자 당뇨병 클리닉을 운영하고 있는 아오키 아츠시는 노벨상을 수상한 자가포식이라는 연구를 바탕으로 이 책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가포식이란 우리 몸의 낡은 세포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몸의 구조를 말하는데요. 보통 16시간을 공복 상태로 유지해야 자가포식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공복 시간이 길어질수록 건강에 유리하다고 저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영상에서는 왜 공복이 장수와 건강의 열쇠가 될 수밖에 없는지와 공복을 이용한 식사법, 그리고 공복으로 예방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질병들에 대해 담아보았습니다. 자, 그럼 공복이라는 최고의 식습관으로 건강과 젊음을 되찾을 수 있다는 공복 최고의 약, 함께 들어보실까요? 여러분은 다음 증상들로 힘들어하고 있지 않은가? 식사를 하고 나면 바로 잠이 쏟아진다. 최근에 위가 약해진 것 같다. 금세 피로가 몰려온다. 무언가 하고 싶은 의욕이 없고 하더라도 허둥대는 등 감정의 기복이 심하다.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찾아오는 체력 저하나 운동 부족 등 원인은 다양하겠지만 이러한 증상들은 어쩌면 과식, 특히 당질의 과다 섭취에서 오는 것일 수 있다. 이 말을 들으면 분명히 다음과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나는 하루 3번 규칙적으로 식사를 하고 있다. 그렇게 많이 먹는 편이 아니다.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일일 3식은 그 자체만으로도 과식이 될 수 있다. 과식은 다양한 몸의 이상을 초래한다. 먼저 내장의 피로를 꼽을 수 있다. 우리가 먹은 음식을 위장, 간장이 소화시키려면 몇 시간 정도가 소요된다. 그런데 원래 처리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한 음식물이 계속해서 쏟아져 들어오면 내장은 쉼없이 일을 해야 하고 마침내 피폐해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결국 내장의 기능이 떨어져 영양소를 제대로 흡수하지 못할 뿐더러 노폐물을 깨끗이 배출하지 못해 면역력이 저하되는 등 다양한 문제가 생기게 된다. 한편 과식은 비만을 부른다. 우리가 식사로 섭취한 당질과 지질의 일부는 뇌와 근육, 내장 등이 일을 하기 위한 에너지로 사용하고 그 나머지는 근육과 간장에 저장되는데 여기서도 다 흡수하지 못하고 남은 것은 중성지방의 형태로 지방세포에 쌓인다. 다시 말해 소비하는 에너지보다 많이 먹으면 그만큼 지방이 증가하는 것이다. 과도한 지방, 특히 내장지방에서는 유해 호르몬을 분비하여 혈당치 상승, 고혈압, 혈전 형성 등을 초래한다. 또한 유해 호르몬은 만성 염증 상태를 불러와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 이 밖에도 과식은 몸을 녹슬게 하는 활성산소를 증가시킨다는 단점이 있다. 과식은 피로와 나른함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당뇨병과 고지혈증 등의 동맥경화성 질환, 뇌출혈이나 뇌경색,
협심증과 심근경색 등의 허혈성 심장질환, 나아가 암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게다가 현대인의 식사는 특히 당, 즉 당질을 많이 섭취하는 경향이 있다. 성인이 필요로 하는 탄수화물은 하루 약 170g 정도라고 한다. 한 공기의 흰 쌀밥이 함유한 당질은 50g 정도이므로 하루에 밥 3공기를 먹으면 그것만으로 원래 필요로 하는 당질을 섭취하게 된다. 다시 말해 하루 3공기의 밥과 함께 디저트를 먹으면 그것만으로 당질 과다가 되는 것이다. 덧붙이자면 지금 슈퍼마켓에서 팔고 있는 가공식품과 반찬의 원재료를 살펴보면 식품 대부분이 당질을 함유하고 있다. 식품 각각에 들어있는 당질은 소량이지만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의 몸을 당질 과다 상태로 만든다. 그리고 당질의 과다 섭취 역시 다양한 몸의 이상을 초래한다. 당질은 중성지방으로 변하기 쉬운 특징을 지니고 있어 비만의 원인이 될 뿐 아니라 간장에 비정상적으로 지방이 쌓이는 지방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지방간을 그대로 방치하면 간 경변이나 간암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하지만 당질의 과다 섭취로 우려되는 가장 큰 문제는 당질이 혈당치를 빠르게 상승시킨다는 점이다. 혈당치가 오르면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한다. 인슐린은 온몸의 세포에 포도당을 운반하는 호르몬으로 혈당치를 낮추는 역할을 한다. 그런데 갑자기 혈당치가 오르면 다량의 인슐린이 분비되어 이번에는 혈당치가 빠르게 내려간다. 이런 롤러코스터와 같은 혈당치의 심한 변화는 식후 몰려오는 졸음, 나른함, 초조 등의 증상을 초래한다. 그리고 당질의 과다 섭취로 고혈당의 상태가 지속되면 우리 몸 안에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이 일어난다. 1. 세포가 점차 인슐린을 받아들이지 않게 된다. 2. 췌장이 좀 더 많은 인슐린을 분비하기 위해 풀가동 상태가 된다. 3. 췌장이 피폐해진다. 결과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 분비량이 저하되는 2형 당뇨병 발병으로 이어진다. 당뇨병에 걸리면 혈당치가 내려가지 않기 때문에 온몸의 혈관이 손상을 입어 망막증, 신증, 심근경색과 뇌경색, 치매, 암 등의 질병에 걸릴 위험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과식과 당질의 과다 섭취로 인한 다양한 피해로부터 몸을 보호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식사로 섭취하는 칼로리 줄이기, 당질 줄이기 등 다양한 방법이 있겠지만 이 책에서는 다음 방법을 추천한다.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 즉 공복 시간 만들기. 이 책에서 말하는 공복이란 음식을 먹지 않는 상태라고 생각하면 된다. 공복 시간을 만들면 우선 내장이 충분한 휴식을 취할 수 있고 혈당치도 서서히 내려간다. 또한 음식을 먹고 나서 10시간 정도가 지나면 간장에 저장된 당이 소진되기 때문에 지방이 분해되어 에너지로 쓰이게 된다. 그리고 16시간이 지나면 몸이 지니고 있던 자가포식 구조가 작동하기 시작한다. 자가포식이란 세포 내 오래된 단백질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활동으로 세포가 기아나 저산소 상태에 빠졌을 때 활성화된다고 한다. 신체의 질병과 노화는 세포가 늙거나 파괴되면서 발생한다. 특히 호흡을 하여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중요기관인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늙으면 세포에 필요한 에너지가 줄고 활성산소가 증가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공복 시간을 만들면 내장의 피로를 해소하여 기능이 활성화되고 면역력도 향상된다. 혈당치가 내려가고 인슐린의 적절한 분비가 촉진되어 혈관 장애가 개선된다. 지방이 분해되어 비만을 유발하는 다양한 문제가 개선된다. 세포가 다시 만들어져 신체적 이상과 노화의 진행이 개선된다. 이처럼 다양한 몸의 리셋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바로 공복은 최고의 약인 것이다. 게다가 어렵고 성가신 칼로리 계산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
공복 시간 외에는 무엇을 먹든 상관없으며 공복 시간 중이라도 도저히 배가 고파 견디기 힘들 때는 견과류 정도는 얼마든지 먹어도 괜찮다. 자가포식을 활성화하려면 연속적으로 16시간 이상의 공복 시간이 필요한데 수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무리하지 않고도 실천할 수 있다. 가능하면 매일 계속하는 것이 이상적이지만 주말을 이용해 주 1회만 실천해도 리셋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일일 삼식은 위장을 지치게 하고 몸에 이상을 초래한다. 일일 삼식의 폐해로 다음을 가장 먼저 꼽는다. 위장을 비롯한 내장 기관이 쉴 시간이 없다. 사람의 몸에서 음식물이 위 속에 머무는 시간, 즉 소화될 때까지의 시간은 평균 2에서 3시간, 지방 성분이 많으면 4에서 5시간 정도라고 한다. 또한 소장은 위에서 내려보낸 소화물을 5에서 8시간에 걸쳐 분해해 수분과 영양분의 80%를 흡수한다. 다음으로 대장은 소장에서 흡수하지 못한 수분을 15에서 20시간에 걸쳐 흡수한다. 하지만 1일 3회의 식사를 하면 아침에서 점심까지 4에서 5시간, 점심에서 저녁까지 6에서 7시간 정도이므로 직전에 먹은 음식물이 아직 위와 소장에 남아있을 때 다음 음식물이 운반되어 들어온다. 그러면 위는 쉴 틈도 없이 계속해서 소화 활동을 해야 하므로 점점 피폐해져 간다. 게다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소화액의 분비가 줄어들어 위장의 기능도 둔해진다. 그러면 소화에 점점 더 많은 시간이 걸리게 되고 결국 위장이 쉽게 지치게 된다. 1일 3회 부지런히 식사를 챙겨 먹어 위장이 피폐해지면서 몸에 다양한 이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우선 위장이 피로해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음식물의 영양분을 충분히 섭취할 수 없기 때문에 몸에 필요한 비타민과 미네랄, 미량원소가 부족하게 되고 결국 쉽게 피로와 나른함을 느끼며 피부와 머리카락의 상태도 나빠진다. 또한 속쓰림, 복부팽만, 식욕부진과 같은 증상이 생기기 쉽다. 속쓰림은 식도와 위 사이의 근육이 약해지고 위장 입구 부분이 수축이 잘 안 되어 위액이 식도로 역류해 생긴다. 복부팽만은 위의 기능이 떨어져 소화에 시간이 걸리고 음식이 위에 계속 남아 생기는 증상으로 위의 소화 기능이 떨어지면 식욕을 잃기도 한다. 최근 속쓰림이나 복부팽만을 느끼는 횟수가 증가했다. 예전에 비해 식욕이 떨어졌다라고 느끼는 사람은 위가 지쳐 기능이 떨어졌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꼭 쉴 수 있게 해주자. 한편 속쓰림과 복부팽만, 식욕 부진의 빈도가 너무 잦은 경우나 오래 지속되는 경우 위염 등 특정 질병으로 이어지거나 이미 병이 생겼을 수도 있으므로 한번 검사를 받아보도록 한다. 장내 환경의 악화가 온몸에 손상을 입힌다. 한편 장이 지치고 기능이 둔해지면 완전히 소화하지 못한 음식이 장내에 남으며 이것이 부패에 암모니아 등의 유해물질을 발생시킨다. 장 속에는 다음의 3가지 장내 세균이 존재한다. 소화를 돕고 건강을 유지하는 역할을 하는 유익균, 장내를 부패시켜 질병의 원인을 만드는 유해균, 몸이 약해지면 유해균으로 변하는 기회감염균. 건강할 때는 유익균이 증가, 활발하게 활동하지만 장 속의 노폐물과 몸에 불필요한 것, 유해물질 등이 쌓여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유해균이 늘고 활동하기 시작한다. 그러면 장의 기능이 점점 둔해지고 변비나 설사 등이 생기게 된다. 덧붙이자면 노화나 위의 피로로 말미암아 위액이 감소하여 충분히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장내로 들어오면 이 역시 장내 세균의 균형을 깨뜨려 장내 환경이 악화된다. 나아가 장에서 발생한 유해물질은 혈액을 타고 온몸을 돌게 된다. 때문에 피부가 거칠어지거나 채취가 심해지며 때로는 암 등의 질병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장은 음식을 소화 흡수하고 몸에 불필요한 것과 노폐물을 배설할 뿐만 아니라 체내로 침입하려는 이물질,
즉 바이러스나 독소 등을 제거하고 몸을 지키는 면역 기능도 갖추고 있다. 장의 기능이 떨어져 장내 환경이 나빠지면 면역력이 저하되어 감기나 폐렴 등의 감염 질환에 걸리기 쉽고 알레르기가 심해지며 암의 발생과 같은 일도 일어나게 된다. 1일 3회의 식사로 피로감을 느끼는 것은 간장도 마찬가지다. 아니, 간장의 피로는 위장의 그것 이상이라 해도 좋을 것이다. 간장은 신장과 함께 침묵의 장기라고 하는데 보통은 그 존재를 의식할 일이 거의 없다. 위장에 관해서는 자주 신경을 쓰지만 술을 많이 마셨을 때나 간장에 무언가 장애가 발생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간장의 상태를 크게 염려하지 않는다.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 않을까? 하지만 간장은 정말 부지런히 일한다. 식후 몸에 들어온 영양을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로 바꾸고 여분의 에너지를 저장하며 음식에 들어있는 알코올과 암모니아 등의 독소를 처리하거나 지방의 소화 흡수를 돕는 담즙을 만드는 등등 다양한 역할을 혼자서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때문에 식사와 식사의 간격이 좁고 음식물이 계속해서 밀려 들어오면 간장은 24시간을 쉬지 않고 일해야 하기 때문에 점점 피폐해져 간다. 피로에 지쳐 간장의 기능이 떨어지면 본래 간장에서 해독되어야 할 독소나 노폐물이 체내에 남게 되고 생산해내는 에너지 양이 감소하기 때문에 몸이 만성적으로 피로를 느끼게 된다. 또한 술맛을 잃거나 식욕이 떨어지며 간염이나 지방간, 간경화, 나아가서는 간암과 같은 간장 자체에 질병과 장애가 생길 수도 있다. 우리는 음식을 먹은 뒤 몸속에서 각 장기가 열심히 일을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인간에게 휴식이 필요한 것처럼 내장 기관에도 충분한 휴식이 필요하다. 미국의 최신 연구가 증명, 공복이야말로 장수와 건강의 열쇠. 미국의 연구에서 밝혀진 공복의 효과. 과식의 폐해로부터 몸을 보호하고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 간단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바로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 즉 공복 상태를 만드는 것이다. 최근 미국의 의학계에서는 공복, 즉 단식과 건강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수많은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예전부터 칼로리 섭취를 삼가는 것이 다양한 질병을 멀리하고 장수하는 길이다라는 사실은 알려져 있었다. 그런데 최근 논문들은 단식을 하는 것이 체중과 체지방의 감소로 이어지며 당뇨병, 암과 같은 악성 종양, 심근경색과 협심증 등과 같은 심혈관 질환, 알츠하이머병, 파킨슨병 등 신경병성 질환 등의 질병을 예방하는 데 효과적임을 밝히고 있다. 공복과 단식은 그렇게 어렵지 않다. 여러분 중에는 공복과 단식이란 말을 들으면 왠지 힘들 것 같다라거나 나는 단식을 할 수 없다 라며 거부감을 토로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내가 제안하는 식사법은 일반적으로 말하는 단식과는 꽤 다르다. 왜냐하면 누구나 무리하지 않고 마음껏 음식을 먹으면서 공복이 가져오는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 단식이란 말에서는 수도승처럼 비쩍 마르고 야윈 사람을 떠올리기 쉬운데 우선 그런 고정관념은 버리도록 하자. 예컨대 여러분은 다음과 같은 경험을 하지 않았는가? 업무와 가사, 육아 등에 쫓겨 식사할 시간조차 없는 탓에 거의 온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취미활동에 심취하여 몇 시간이나 먹는 것을 잊은 적이 있다. 휴일에 이불 속에서 시간을 보내다 보니 전날 밤 이후 아무것도 먹지 않은 것을 깨달았다. 내가 보기에는 이것도 훌륭한 단식이다. 꼬르륵 소리가 나는 배를 필사적으로 끌어안고 꼬박 하루 혹은 며칠을 물만 먹으며 지내는 식의 가혹한 짓을 할 필요가 없다. 가능한 한 무리 없이 공복 시간을 만들어 다음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위장과 간장 등을 쉬게 하기, 연소시켜 지방을 줄이기,
혈액의 상태를 개선시키기. 수면 시간 8시간과 8시간의 공복으로 효과를 최대로 얻을 수 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얼마 동안 공복 시간을 만들어야 할까? 나는 지금까지 한 사람의 의사로서 다양한 논문들을 읽었으며 혈당치 조절에 힘들어하는 당뇨병 환자들의 치료를 담당해왔다. 나아가 스스로 단식을 실천하며 심혈을 기울여 효과를 관찰하고 어떻게 하면 공복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지 생각해왔다. 16시간이 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수면 시간을 잘 활용하면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하루 8시간 잠을 자는 사람의 경우에는 기상 후 8시간을, 주말이면 늘 10시간에서 12시간 정도 잠을 자는 사람이라면 기상한 뒤에 4시간에서 5시간을 공복으로 지내면 음식을 먹지 않고 16시간을 보낼 수 있다. 갑자기 16시간은 어렵다거나 평일은 힘들다고 느껴지는 사람은 우선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시작해도 괜찮으며 주말에만 실천해도 상관없다. 공복이 인간 본연의 생명력을 깨운다. 최신 연구에서 밝혀진 자가포식의 기적. 내가 굳이 16시간에 집착하는 데는 이유가 있다. 우선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뒤로 10시간 정도가 흐르면 간장에 저장된 당이 소모되어 지방을 분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그리고 16시간이 지나면 이번에는 몸속에서 자가포식이 기능하기 시작한다. 여기서 자가포식이란 중요한 단어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겠다. 우리의 몸은 약 60조 개의 세포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포는 주로 단백질로 만들어진다. 일상생활 속에서 낡거나 부서진 단백질은 대부분 몸 밖으로 배출되는데 배출되지 못하고 남은 것은 세포 내에 그대로 쌓여 세포를 약화시키고 다양한 신체 이상과 질병의 원인이 된다. 한편 우리는 평소 음식에서 영양을 섭취하고 필요한 단백질을 만든다. 하지만 어떠한 원인으로 영양분이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스스로 생존을 위해 어떻게든 몸 안에 있는 것으로 단백질을 만들려고 한다. 그래서 오래되거나 파괴된 세포 속 단백질을 모아 분해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새로운 단백질을 만드는 것이다. 또한 각 세포 안에는 미토콘드리아라는 수많은 소기관이 존재한다. 미토콘드리아는 산소 호흡을 하는데 음식에서 흡수한 영양과 호흡으로 얻은 산소를 이용해 세포의 활동에 필요한 에너지를 만들어낸다. 세포 내에 젊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가 많을수록 에너지를 많이 얻은 사람은 젊음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는데 자가포식에 의해 이 미토콘드리아도 새롭게 다시 태어난다. 다시 말해 자가포식이란 오래된 세포를 내부로부터 다시 새롭게 만들어내는 구조라 할 수 있다. 세포가 다시 태어나면 몸에 불필요한 물질과 노폐물이 한 번에 청소되어 세포와 조직, 기관의 기능이 활성화되어 질병에 잘 걸리지 않는 건강한 몸이 되는 것이다. 나아가 자가포식에는 세포 속에 침입한 병원균을 분해, 정화하는 기능도 있어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구조인 것이다. 다만 자가포식에는 한 가지 특징이 있다. 음식으로 얻은 영양이 충분한 상태에서는 자가포식이 좀처럼 작동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자가포식은 몸과 세포가 강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에 살아남도록 체내에 심어진 시스템으로 세포가 기아 상태에 놓였을 때나 저산소 상태가 되었을 때 기능이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예컨대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고 나서 16시간 정도가 지나지 않으면 자가포식은 활성화되지 않는다. 다시 말해 공복 시간을 만들지 않으면 자가포식을 활성화해 세포를 새롭게 만들 수 없는 것이다. 반대로 비록 일주일에 단 한 번이라도 수면 시간과 더불어 몇 시간 동안을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을 만들면 내장을 쉬게 하고 지방을 감소시키고 혈액의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와 함께
자가포식에 의한 세포의 재탄생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다. 한편 2016년에는 도쿄공학대학의 오스미 요시노리 교수가 자가포식에 관한 연구로 노벨 생리학 의학상을 수상했다. 자가포식은 지금 전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공복은 1일 3회의 식사 습관과 과식이 몸에 준 손상을 리셋하고 몸을 내부로부터 소생시켜준다. 바로 공복이야말로 가장 좋은 약인 것이다. 무리 없이 공복을 만들어 몸을 되살리는 식사법. 공복 동안 몸에서 일어나는 변화. 첫 번째, 내장의 기능을 부활시켜 활성산소의 피해로부터 몸을 보호한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1일 3회의 식사를 하거나 과식을 하면 직전에 먹은 것을 소화시키는 동안 다음 음식이 또 체내로 들어오기 때문에 내장은 쉼없이 계속 일을 하게 되고 결국 피폐해지고 만다. 그러면 위와 장, 간장 등의 기능이 저하되어 영양을 충분히 흡수하지 못하고 노폐물을 깨끗이 배출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기 시작한다. 또한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면역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컨디션이 악화되고 질병에 취약해진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일정한 공복 시간을 만들면 내장은 충분히 쉴 수 있다. 그 결과 내장의 피로가 리셋되어 많은 일을 제대로 해냄으로써 설사나 변비, 알레르기 또는 컨디션 불량 등의 증상들이 개선될 것이다. 나아가 공복 탓에 일시적으로 영양이 부족해지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효소가 증가해 활성산소의 양이 감소한다고 한다. 다시 말해 활성산소가 초래하는 세포의 노화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것이다. 두 번째, 지방의 분해 혈류 개선으로 생활습관병을 모두 멀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은 뒤 10시간 정도가 지났을 무렵부터 체내에서는 지방의 분해가 시작된다. 우리가 식사로 섭취한 당질은 창자에서 소화 흡수되어 혈액을 타고 간장으로 나아가 온몸으로 운반된다. 당질은 뇌와 근육, 내장 등이 일할 때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만 여분의 당질 일부는 근육과 간장에 글리코겐으로 저장되고 여기서도 다 저장하지 못한 나머지는 지방이 되어 지방세포에 축적된다. 장시간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외부로부터 탄수화물을 보충할 수 없게 되므로 몸은 우선 간장에 축적된 글리코겐을 이용해 에너지를 만든다. 하지만 마지막으로 음식을 먹고 나서 10시간 정도가 지나면 간장에 축적된 글리코겐도 바닥이 나므로 몸은 지방을 분해해 에너지원으로 바꾼다. 다시 말해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체내 여분의 지방이 분해되어 감소하게 된다. 특히 내장지방은 피하 지방에 비해 쉽게 분해되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또한 지방이 분해되면 혈액 속 지질이 줄어 압박을 받던 혈관이 해방되며 총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 음식을 먹지 않고 공복 상태로 있으면 혈액 속 당질도 20% 정도 떨어진다고 한다. 따라서 혈액과 혈관의 상태가 개선되어 혈류가 개선되고 고혈압과 혈행 불량에 따른 컨디션 불량도 줄어들 것이다. 내장지방과 혈관장애는 암과 당뇨병, 동맥경화, 심장질환과 뇌혈관 질환과 같은 생활습관병을 유발하는 큰 원인이지만 공복 시간을 만들면 이런 질병에 걸릴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는 것이다. 세 번째, 자가포식으로 젊고 건강한 몸을 얻는다. 공복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 중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도 자가포식에 있다.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자가포식이란 세포 내 오래된 단백질을 제거하고 새롭게 다시 만드는 구조다. 다시 말해 세포가 안에서부터 다시 태어나는 것이다. 때문에 자가포식은 암과 당뇨병을 비롯한 생활습관병, 알츠하이머병, 감염질환 등을 예방하고 피부와 근육 등의 노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다고 한다. 한편 낡은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의 생성량이 적은 데다 대량의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데 자가포식으로 새롭게 태어나면
보다 많은 에너지를 만들어낼 수 있어 활성산소의 양이 감소한다. 건강과 젊음을 유지하는데 자가포식으로 받는 혜택은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다. 또한 공복 시간을 만들면 대사물질인 케톤체가 증가한다고 한다. 케톤체란 체내 중성지방과 근육이 분해되어 만들어내는 에너지원이다. 케톤체는 활성산소와 염증으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 케톤체도 공복으로 얻을 수 있는 장점 중 하나라 할 수 있다. 먹고 싶어지면 참지 말고 견과류 등으로 빈속을 달랜다. 여러분 중에는 일어나 4시간에서 5시간이나 아무것도 먹지 않으면 역시 배가 고파 힘들지 않을까? 좀처럼 일에 집중할 수 없게 될 텐데 등의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처음 한동안은 오랜 세월의 습관 탓에 조금이라도 허기가 느껴지면 이내 무언가를 먹고 싶어지기도 할 것이다. 그럴 때면 과연 어떻게 해야 할까? 그저 계속 참기만 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므로 나는 가능하면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그대로 구운 견과류 섭취를 추천한다. 견과류는 고대인들이 주식으로 삼았던 식품으로 특히 조미료를 첨가하지 않고 그대로 구운 것이라면 저당질에 나트륨도 적은 반면 양질의 지방이 들어있다. 혈당치의 급격한 상승을 억제하는 동시에 소량으로 포만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특징이다. 덧붙이자면 최근 견과류는 현대인에게 부족하기 쉬운 비타민과 미네랄, 식이섬유 등의 영양소가 고르게 들어있고 건강과 미용에 좋다고 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예컨대 아몬드에는 식이섬유와 철분,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 E 등이 많이 들어있다. 또한 피스타치오나 호두, 캐슈넛, 마카다미아 헤이즐넛 등에도 식이섬유와 비타민 E, 그리고 몸의 만성적 염증을 억제해 생활 습관병의 예방에도 효과가 있는 불포화 지방산, 지방의 연소를 촉진시키는 비타민 B2, 아연과 칼륨,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들어있다. 게다가 놀랍게도 견과류에 많이 들어있는 불포화 지방산이 자가포식을 활성화시킨다는 사실도 연구 단계이지만 보고되고 있다. 긴 시간 식사를 하지 않는 것에 익숙해질 때까지는 아무래도 배가 고픈 것에 신경이 쓰이거나 일에 집중이 안 될 수도 있다. 어디까지나 공복력이 붙을 때까지 일시적으로 먹고 장기적으로 과다 섭취를 하게 될 우려는 없기 때문에 견과류를 원하는 만큼 먹자. 그러면 공복감은 간단히 해소할 수 있다. 견과류를 좋아하지 않는 사람, 견과류에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은 공복 동안에 생채소 샐러드, 치즈, 요구르트 등으로 빈속을 채워도 괜찮다. 밥과 면류, 빵, 고기 등의 음식물 덩어리가 아니라면 상관없는 것이다. 한편 이 식사법을 시작하고 얼마 되지 않았을 때 먹어도 좋은 시간에 자신도 모르게 공복에 대한 반동으로 폭식을 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장시간 음식을 먹지 않는 생활에 익숙해지면, 즉 공복력에 붙으면 중간중간 견과류를 먹거나 그 이외의 시간에 폭식을 하지 않아도 괜찮은 몸이 되어간다. 중요한 것은 무리하지 않고 오래 지속하는 것이다. 공복 시간을 언제로 할까? 생활 유형별 실행 스케줄. 사람에 따라 실행하기 쉬운 시간대가 다르다. 한마디로 16시간 이상 공복 시간을 만든다고 해도 저마다 각각의 생활 리듬에 따라 실행하기 쉬운 시간대가 다르다. 이미 말한 것처럼 수면 시간을 전후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이며 생체의 리듬에도 맞으므로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간혹 아침과 저녁 식사를 든든히 먹으면 점심은 걸러도 좋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밤 동안에 공복 시간을 만드는 경우, 점심에 공복 시간을 만드는 경우 두 패턴의 모델을 각각 소개한다. 어느 방법이 좀 더 자신에게 맞는지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는지를 고려하여 자신의 생활 리듬에 맞춰 응용해보자. 패턴 1.
야간에 공복 시간을 만들 경우 타임 스케줄 6시 기상 이 사이에 만일 공복을 느낀다면 견과류를 먹는다. 10시 아침 식사 이 사이에는 좋아하는 음식을 먹어도 괜찮다. 18시 저녁 식사 22시 취침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대 18시부터 이길 10시 이 패턴이 적합한 사람 65세 이상 혹은 주부 가능한 한 공복감을 줄이고 싶은 사람 비교적 저녁 식사를 일찍 할 수 있는 사람 이 패턴의 장점 및 주의할 점 생체 리듬에 맞으며 몸에 부담이 적다. 때문에 노화와 질병 예방 효과가 높다. 공복 시간에 수면 시간을 배치할 수 있기 때문에 무리 없이 실행할 수 있다. 패턴 2. 낮 동안에 공복 시간을 만들 경우 타임 스케줄 6시 기상, 아침 식사 이 사이에 만일 공복을 느낀다면 견과류를 먹는다. 22시 저녁 식사 0시 취침 음식을 먹지 않는 시간대 6시부터 22시 이 패턴이 적합한 사람 아침에 식사를 하지 않으면 오전 중 업무에 지장이 생기는 사람 잔업이 많아 대체로 저녁 식사가 늦어지는 사람 업무에 집중하는 동안에는 그다지 허기를 느끼지 않는 사람 등등 이 패턴의 장점 및 주의할 점 점심 식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잠이 쏟아지는 일이 없어져 업무 효율이 올라간다. 그리고 점심 식사 시간을 업무에 활용할 수 있으며 식사 비용도 절약할 수 있다. 아침은 먹어도 먹지 않아도 좋지만 밥과 면류, 빵 등을 먹으면 낮 동안 공복감이 강해진다. 아침 식사를 하는 경우는 가능한 한 샐러드나 달걀 요리, 고기, 생선 등 단백질 중심의 식사를 한다. 예컨대 정년을 맞이한 사람 등 오전 시간을 비교적 여유 있게 보낼 수 있는 사람이라면 패턴 2를 기본으로 아침 9시에 기상, 17시 정도까지는 좋아하는 시간에 좋아하는 음식을 먹는다. 17시부터는 다음날 아침 9시까지 16시간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도저히 공복감이 느껴질 때는 견과류를 먹는다. 이 같은 시간 계획을 짜는 것도 좋다. 한편 평소에는 패턴 2로 생활하지만 한동안 점심 미팅이 계속될 것이므로 패턴 1에 따라 생활하자. 보통은 패턴 2를 따르지만 송년회 시즌에는 패턴 2로 생활하자 등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응하자. 한두 시간 정도는 오차 범위에 있고 도저히 평일에 공복을 위한 16시간을 만들기가 어렵다는 사람은 다음에 소개하는 것처럼 토요일에만 실천하는 방법도 있다. 매일 정확히 16시간 공복 시간을 만들어야 한다며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은 곤란하다. 가능한 한 무리하지 않고 오래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토요일은 최고의 몸 리셋 타이밍. 매일 공복 시간을 만들기가 어렵다면 일주일에 하루만이라도 토요일 점심 무렵까지 느긋하게 잠을 잘 때가 많은 사람에게는 이 토요일 리셋을 추천한다. 여러분 중에는 업무와 관련된 미팅이 많아 평일에 장시간 공복 시간을 만들기가 어려운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식사법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어 아무래도 업무를 처리하면서 공복이 신경 쓰인다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 그런 경우는 우선 토요일에만 음식을 먹지 않는 16시간을 만들어 보자. 예컨대 전날 20시쯤에 저녁 식사를 하고 0시쯤에 잠자리에 들어 다음날 한낮까지 잠을 잔다고 하자. 이것만으로 이미 공복 상태가 16시간이 된다. 평일에 공복 시간을 만들기보다 토요일에 공복 시간을 만드는 편이 훨씬 편할 것이다. 다만 어쩌면 여러분 중에는 일주일에 한 번만으로 정말 괜찮을까 하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물론 매일 공복 시간을 만들 수 있다면 보다 빨리 좀 더 큰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충분한 공복 시간을 만들면 그만큼 지방이 분해되고 자가 포식도 활성화된다.
일주일 동안 쌓인 과식 등으로 말미암아 몸이 받은 손상을 주말 동안에 리셋한다. 우선 이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토요일 리셋을 실천해보자. 매일 공복 시간을 만들려고 무리하기보다 할 수 있는 범위에서 오래 계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평일이 어려운 사람은 음식을 먹지 않는 24시간의 도전, 그리고 좀 더 해볼 수 있다면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한 번만 참고 꼭 24시간 공복에 도전해보자. 일주일에 1회 꼬박 하루 동안 음식을 먹지 않는 상태를 만들면 이 식사법의 효과가 더욱 높아질 것이다. 공복 시간이 길면 길수록 지방의 분해가 진행되고 자가포식도 더욱 활성화되기 때문이다. 다만 의외로 쉽다고 해서 결코 24시간을 넘는 공복 시간을 만들지 않도록 한다. 24시간 이상 음식을 먹지 않는 것은 몸에 부담이 커서 개인이 혼자 판단하는 것은 위험하기 때문이다. 만일 도전하고 싶다면 반드시 의사의 지시에 따라 실천하도록 하자. 감소한 근육은 간단한 근육 트레이닝으로 보완. 이 식사법에 관해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말해 두어야 할 것이 하나 있다. 그것은 이 식사법을 실천할 때는 반드시 간단한 근육 트레이닝을 병행해야 한다는 점이다. 공복 시간을 만들면 하루의 총 섭취 칼로리가 줄고 체중도 감소한다. 물론 이때 내장 지방이 분해되지만 동시에 인체에 필요한 근육도 감소하게 된다. 다시 말해 외부에서 음식, 즉 에너지가 들어오지 않으면 몸은 지방뿐 아니라 근육을 태워 에너지로 전환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근육량이 감소하면 기초대사량이 줄기 때문에 오히려 살이 찌기 쉬운 체질로 바뀌어 버린다. 특히 고령자는 몸을 지탱하는 것도 어려워질 수 있어 매우 위험하다. 모처럼 건강을 위해 시간을 만들었는데 그렇게 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단, 근육 트레이닝이라 해도 거창하게 특별한 것을 할 필요는 없다. 계단 오르내리기, 팔굽혀펴기나 복근 단련 운동, 스쿼트를 할 수 있는 횟수만큼 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실제로 나도 이 식사법과 병행해 트레이닝을 하고 있다. 예컨대 아침에 팔굽혀펴기와 복근 운동을 하고 힘이 들면 멈추는 식으로 하고 있다. 과도한 운동은 활성산소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 어쨌든 무리하지 않는 범위에서 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하자. 공복력을 높이면 많은 질병을 물리칠 수 있다. 공복력으로 암의 원인을 제거한다. 과식 등으로 위장의 기능이 저하되면 장내에 암의 원인이기도 한 유독물질이 쌓이게 되고 장내의 환경이 악화되면 면역력도 떨어진다. 장내에는 수많은 면역기관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공복의 시간을 만들어 위장이 잘 활동할 수 있게 되면 유해물질의 발생이 억제되고 면역력이 활발해지기 때문에 암세포도 더 잘 제거할 수 있다. 나아가 공복으로 자가포식이 활성화되면 암세포를 발생시키는 원인의 하나인 활성산소의 기능이 억제된다. 활성산소의 대부분은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에서 만들어진다. 그리고 낡고 질이 나쁜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활성산소가 많이 발생되고 새롭고 질 좋은 미토콘드리아에서는 활성산소의 발생이 억제된다. 공복으로 자가포식이 기능한 날은 미토콘드리아가 새롭게 태어나면서 활성산소도 감소하는 것이다. 이처럼 공복이라는 약은 암의 예방에 있어서도 매우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것이 있다. 이미 암, 악성 종양이 체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공복이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이다. 암세포는 쉽게 기아 상태에 빠지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치료를 할 때 종종 암세포에 영양을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보급로 차단 방법을 쓴다. 하지만 자가포식이 활성화되면 스스로 영양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암세포가 살아남기 쉬워진다. 공복의 시간 만들기 식사법은 어디까지나 예방을 위해서이며
이미 암이 발병한 사람은 의사의 지시에 따르도록 하자. 공복력으로 혈액을 깨끗하게, 고혈압을 개선. 예로부터 고혈압 발병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염분, 즉 나트륨의 과다 섭취로 손꼽혔었는데 최근에는 내장지방형 비만으로 촉발된 고혈압을 흔하게 볼 수 있다. 내장지방이 증가해 인슐린의 기능이 저하되면 췌장은 많은 양의 인슐린을 분비하게 되는데 인슐린은 교감신경을 활성화하고 혈압을 상승시키는 작용을 한다. 또한 인슐린은 췌장의 염분 배설을 방해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기 때문에 혈중 염분 농도가 높아져 고혈압이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과식, 즉 당질과 지질의 과다 섭취도 고혈압을 초래하는 원인이 된다. 혈액 속에 너무 많은 중성지방과 유해 콜레스테롤이 있으면 혈관벽에 달라붙어 혈관이 좁아지기 때문이다. 내장지방형 비만과 과식이 원인이 되어 고혈압 상태에 있는 사람은 꼭 공복의 시간을 만들어 보자. 내장지방이 분해되어 혈액 속의 당질과 지질, 유해 콜레스테롤이 줄면 고혈압 개선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자가포식은 동맥경화 등 혈관장애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면역력을 향상시켜 알레르기와 감염 질환을 물리친다. 알레르기는 인간을 질병과 유해한 물질로부터 지켜야 할 면역력이 폭주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우리는 평소 수많은 바이러스와 유해물질에 둘러싸여 있다. 그럼에도 대부분 병에 걸리지 않는 것은 인간의 몸이 바이러스와 유해물질을 제거하는 힘, 다시 말해 면역력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면역력이 구심점이 되는 것은 면역세포다. 건강한 사람의 몸에는 다양한 종류의 면역세포가 균형을 이루며 서로 협력해 유해한 이물질과 바이러스를 항상 감시하고 퇴치한다. 보통은 제네로 바이러스나 유해물질, 즉 항원이 침입하면 면역세포가 그 항원에 찰싹 달라붙어 항체를 만든다. 그렇게 해야 항원을 제거하기 쉽기 때문이다. 그런데 어떤 원인으로 꽃가루나 음식 등 특히 유해하지 않은 물질이 몸 안으로 들어왔을 때 항체가 생기기도 한다. 그 뒤 다시 동일한 물질이 몸 안에 들어와 항체가 결합하면 그것을 몸 밖으로 배출하기 위해 히스타민과 류코트리엔 같은 화학물질을 분비하여 재채기, 콧물, 두드러기 등의 증상이 나타나게 된다. 그런데 이런 면역력 과잉 반응은 왜 일어날까? 원인은 다양하지만 장내 환경의 악화를 그중 하나로 꼽을 수 있다. 장내 환경이 악화되는 원인으로는 스트레스로 인한 자율신경의 불균형, 운동 부족, 변비 등이 있으며 과식도 그중 하나다. 항상 대량의 음식이 운반되어 들어오거나 피로누적, 노화 등으로 말미암아 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완전히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쌓이게 된다. 그러면 유해균이 그것을 부패시켜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등의 유해물질과 발암물질이 증가하게 되고 장내 환경은 점점 악화되어 장의 기능이 더욱 저하된다. 그러면 결국 잦은 설사와 변비, 유해물질의 모세혈관 침투로 인한 거친 피부 트러블, 비만 등 몸에 다양한 악영향을 미치며 때로는 암 등의 심각한 질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장내 환경의 악화는 면역세포의 기능에도 큰 손상을 준다. 사실 면역세포의 60%는 장에 모여 있다고 한다. 음식과 함께 들어온 바이러스와 유해물질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장내 환경이 악화되면 면역세포가 정상적으로 기능할 수 없게 되고 애초에 몸에 해가 되지 않는 상대를 적으로 간주하고 공격하게 되는 것이다. 혹은 유해물질로 장의 점막이 약해지고 장벽에 상처가 생기면 그곳을 통해 미소화단백질이 체내로 유입,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기도 한다. 장을 잘 돌보고 과식을 예방하는 것은 알레르기를 개선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알레르기 질환에 시달리는 사람은
꼭 공복의 시간을 만들어 보자. 또한 자가포식은 감염질환의 원인이 되는 세균을 분해하는 기능도 지니고 있다. 우리의 몸에는 매일 다양한 세균이 침입한다. 이런 세균은 보통은 면역세포에 의해 분해되지만 그 중에는 세포 속으로 도망치는 세포 내 감염 세균도 있다. 그런데 자가포식은 세포 안으로 도망친 A군 용혈 연쇄구균, 살모넬라균, 결핵균, 황색 포도구균 등의 세균을 흡착 분해하는 기능을 한다. 공복의 시간을 만들어 자가포식이 활성화되면 이들 세균이 유발하는 질병에 감염될 위험도 낮아지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성감염 질환을 일으키는 클라미디아, 식중독을 일으키는 장염비브리오, 폐렴 등을 일으키는 레지오넬라균, 치주균 등은 오히려 자가포식을 이용해 증식하는 세균이다. 만일 이런 세균에 감염된 것을 알았거나 이런 세균이 원인인 질병에 걸린 경우는 의사의 지시를 따르도록 한다. 공복을 즐기는 것이 궁극의 안티에이징. 노화를 멈추려면 혹은 노화의 속도를 조금이라도 늦추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예컨대 피부의 노화를 막기 위해 화장수와 보습크림으로 탄력을 유지하고 자외선으로 인한 손상을 막기 위해 햇빛을 쐬지 않는 방법도 있지만 이와 더불어 꼭 해야 할 것이 공복의 시간을 늘리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식사법은 낡은 세포를 다시 새롭게 만드는 궁극의 안티에이징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이다. 활성산소가 세포를 늙게 한다. 노화는 세포의 노화로 촉발된다. 그러면 세포는 왜 노화를 겪는 것일까? 노화에는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세포의 노화와 깊은 관계가 있다고 생각되는 요인으로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 등장한 활성산소다. 활성산소는 산화시키는 힘이 강하여 소량이면 바이러스나 이물질을 제거하는 데 도움이 되지만 많아지면 체내 세포도 산화시킨다. 예컨대 철은 산화되면 녹이 스는 것과 같이 세포도 산화되면 녹, 즉 노화가 진행된다. 덧붙이자면 노화는 40대부터 속도가 빨라진다고 한다. 왜냐하면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항산화 요소의 능력이 급격히 약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활성산소의 발생과 항산화 요소의 저하와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미토콘드리아다.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속에 있는 작은 기관으로 한 개의 세포에 수백에서 수천 개가 존재한다. 미토콘드리아는 당과 지방산에서 세포의 활동에 없어서는 안 될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데 이때 활성산소가 함께 만들어진다. 체내 활성산소의 90%는 미토콘드리아가 만들어낸다고 하며 미토콘드리아 속에는 항산화 산소도 존재한다고 한다.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젊고 질이 좋으며 수가 많을수록 그 세포는 많은 에너지를 얻을 수 있고 활성산소의 손상도 적게 받는다. 젊고 건강한 미토콘드리아는 항산화 요소가 활발하게 움직여 많은 에너지를 만드는 데 반해 활성산소는 많이 발생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노화와 과식, 운동 부족 등으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질과 수가 저하되기 시작한다. 그러면 몸속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는 늙고 질이 떨어짐과 동시에 수가 감소하여 얻을 수 있는 에너지가 감소하고 활성산소의 손상을 받기 쉬워 피로와 노화의 원인이 된다. 몸속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가 젊고 건강하며 그 수가 증가하면 세포의 노화를 막을 수 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는 공복의 시간을 만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인 것이다. 왜냐하면 총 16시간 음식을 먹지 않으면 자가포식으로 세포 내 낡은 미토콘드리아가 일제히 청소되고 새롭게 만들어지기 때문이다. 공복으로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 피로를 모르는 몸으로. 한편 공복의 시간을 만드는 식사법은 성장 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 성장 호르몬은 대사 향상,
근육량 증가, 콜라겐 생성, 지방분해 촉진 등의 기능을 지니고 있다. 성장 호르몬이 많이 분비되면 기미, 주름 등 노화로 인한 피부 문제나 근육량 감소에 따른 피로감 등이 개선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40세 전후의 성장 호르몬 분비량은 20세 전후의 50% 정도이며 그것이 노화의 한 요인이기도 하다. 하지만 공복 상태나 저혈당 상태를 만들면 성장 호르몬의 분비가 촉진된다. 지금까지 보아온 것과 같이 다양한 질병을 물리치고 노화를 예방하는데 공복은 큰 힘을 발휘한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사실 새해 들어 식습관을 조금 더 손보고자 찾던 책이 공복이나 소식 관련된 책이었습니다. 저는 1일 1식을 실행한 지는 조금 된 편인데요. 중간중간 과일이나 간식을 먹다 보니 딱히 공복이라고 할 수 없는 식습관이었습니다. 자가포식이 활성화되도록 공복 시간을 함께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요? 꼬르륵 소리가 나면 뭔가 넣어줘야 할 것 같은 느낌? 저도 그 소리에 현혹되지 않고 공복력을 키워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행복한 하루, 편안한 밤 되세요.